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난주에는 경주 에이펙이 폐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을 전후로 해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관세 타결이 되고, 엔비디아는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에다가 블랙벨 GPU를 26만 장을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까지 열렸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없고, 반도체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AI 허브는 한국이다. 허브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젠슨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HBM을 생산하지 않고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해 주지 않으면은 허공에 뜬구름 잡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젠슨황이 던진 26만 장의 GPU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황이 한국과 을 AI 심장부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이제 삼성, SK, 현대, 네이버,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필요하지 않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할 일이 없는 거죠. 엔비디아가 주기로 한 GPU 26만 장의 경제적인 가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26만 장을 준다면 기존에 우리나라가 한 4만 장의 GPU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만 장이 되겠죠. 그래서 공급 구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벌써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유튜브 블로그에 와서 한번 보시고 경제적인 가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HBM3의 수요를 예측해 보면 GPU 한 장당 HBM3가 12단이 8개가 들어갑니다. 밑에 그림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26만 장 곱하기 8하면 208만 개의 HBM3가 필요합니다. 자, 한번 시장 규모를 추산해 보겠습니다. HBM3가 한 개당 약 300달러, 한 4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총 금액은 얼마냐? 208만 개 곱하기 300달러 하면은 대략 한 6억 2,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9천억 원 정도, 1조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단일 공급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의 HBM 수요 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블랙벨 GPU가 1.5만 장당 15,000당 한 2조 원, 환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내년에 AI 이렇게 기반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2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내년에 블랙벨 GPU를 몇 장을 가져올 것이냐? 1만 5천 장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26만 장은 26년부터 2030년까지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벨은 내년에도 잘 사용이 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루빈이 생산이 될 건데 2030년이라 그러면 베라 루빈도 아니고 파이만도 아마 끝나갈 때쯤인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초기에는 블랙벨이 들어오겠지만은 이제 27년, 8년 이렇게 되면은 루빈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하여튼 26만 장이라는 그 절대적인 기준은 정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가격 변동은 맞겠죠. 금액으로는 최대 14조 원이라고 나왔지만은 기업마다 4조에서 5조 원이 투자된다 그랬는데 계산을 해보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34, 5조가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블랙벨에서 루빈에서 파이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투자되는 금액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GPU는 전략 자산이고 캐펙스 투자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예상입니다. 제가 요 사진을 좀 자주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블랙벨 이 GPU를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HBM DDR5, LPDDR, GDDR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 한 장을 이렇게 여러 단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NVL 72라 그러면 이게 72장이 쌓이는 거죠.
하여튼 요런 그 스타일로 블랙웰이 만들어집니다.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이 엔비디아의 전략적 AI 허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젠슨함이 치맥을 하고 지포스 탄생 몇 주년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아주 자기가 어려웠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건희 회장님 얘기도 했는데 밑에서 이제 이건희 회장님하고 인연을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엔비디아와의 직접적인 기술 협력을 강화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HBM4에서는 더 합니다. 그래서 HBM 공급사는 삼성, SK하이닉스 동반 수혜가 올 거죠. 그래서 26만 개에서 9천억 정도. 그런데 지금 지난 3분기를 본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매출이 24조가 넘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3조가 넘었어요. 거기에 9천억 정도의 그거라면은 그건 별로 그렇게 크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한국의 GPU 26만 장을 투하를 했어요. 줬죠. 그래서 삼성, SK, 정보, 현대차, 네이버가 총 집계를 했죠. 그래서 HBM3E만 해도 9천억 규모.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HBM3E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 하반기 27년부터 HBM4가들은 루빈을 받아올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 금액이라든가 우리 정부 기업들이 GPU를 사모으는 금액은 다 달라질 거니까 그건 얘기할 거 없고, 오늘은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젠슨 황 CEO하고 고 이건희 회장님하고의 인연, 과연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의 경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냥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데, 젠슨 황 CEO가 1996년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편지에서 3가지 비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의 편지에 3가지 핵심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을 고속 인터넷 국가로 연결하라. 그래서 편지에는 한국이 미래 디지털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은 한국은 지금 세계 최고의 초고속이죠.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국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건희 회장이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엔비디아 젠슨 황 네가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로는 비디오 게임 산업을 세계를 바꾸는 기술 분야로 삼아달라. 그래서 편지 중에는 영상 게임 분야가 기술 응용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젠슨 황은 이를 비디오 게임 올림픽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e스포츠 강국, e스포츠가 올림픽 그냥 정식 종목이 됐잖아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스포츠가 되는지. 엔비디아가 게임용 GPU로부터 AI 반도체로 발전한 경로하고도 이렇게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포스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다 게임용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또 한국에서 엄하게 많이 팔아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 최초로 게임 올림픽을 열어달라. 이제 게임하고 관련된 그런 편지에서 게임을 올림픽처럼 세계인이 참여하는 문화이자 기술 산업으로 만들자는 메시지가 편지에 담겨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젠슨 황은 마지막으로 얘기를, 이 모든 비전, 고 이건희 회장님 얘기하던 이런 모든 비전이 이미 실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젠슨 황이 15년 만에 한국을 왔는데 그동안 오해가 많았었습니다. 젠슨 황이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오면서 하여튼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그런 것들이 오해는 풀렸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요 내용은 한번 보시고, 두 번째로 궁금했던 건 뭐냐면,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치맥 행사에는 없었지만은 경주 에이펙을 찾아가서 이거를 선물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연합뉴스에 나와 있는 동영상 중에 일부를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를 선물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걸 제가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을 제가 선을 그어봤습니다. 선을 그어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세봤습니다. 300mm 웨이퍼입니다. 12인치
웨이지라 그러죠. 300mm 웨이퍼를 쫙 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 말고 진짜 양품인 그 반도체를 한번 세워봤어요. 세워봤더니 몇 개냐면 436개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보통의 D램 같은 경우는 뭐 1500개, 1700개, 1800개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는데 HBM은 이 다이가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웨이퍼도 일반 D램보다 뭐 한 3배 뭐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436개입니다. 여기에서 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하나 다 세봤습니다.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궁금했었어요. 정말 몇 개나 나올까? 몇 개나 나올까? 그런데 요게 8개를 가지고 블랙웰 GPU를 하나를 만들고 루빈에 들어가면 아마 초기에는 모르겠지만 12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웰하고 루빈하고는 이 HBM이 사용하는 게 50%씩 계속 그냥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캐파를 얼마나 증설을 해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한번 그것도 세어봤습니다. 자, 젠슨황이 HBM 97까지 삼성하고 SK하고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발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BM4, HBM5, HBM 97까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하고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워딩을 그대로 보면 HBM4, HBM5, HBM 97까지 한국 기업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이어갈 것이다. 한국은 엔비디아가 보유한 모든 기술의 근원지다. 한국은 전 세계 AI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메모리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루비는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며 HBM 샘플도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루빈이 언제 만들어지냐? 내년 3분기입니다. 내년 하반기입니다. 폭스콘에서 이미 렉에 대한 일정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HBM4가 4분기부터 SK 하이닉스가 납품을 출하를 할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은 내년 아마 초나 이제 내년 상반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HBM4에 콜을 받았다는 소식이 아직 나오지 않고 컨퍼런스 콜에서 샘플을 모든 고객사한테 보냈다 그랬는데 이건 뭐 그게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피지컬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시스템 등의 AI 유형은 다양하다며 한국 정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 모두 대규모 AI 팩토리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이 이 AI 인프라가 구축되면 해외 기업도 유치할 수 있기에 한국은 세계 최대 AI 허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젠슨항이 이 요구 성능이 만족 HBM4E에 대해서 HBM4E를 국내 기업이 공급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 당연하죠. 그렇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조 역량은 매우 강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벌써 HBM4가 아직까지 상용화도 안 됐는데 내년 하반기 그 이후겠죠. 그 이후에 HBM4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양사 모두 뛰어난 기술력을 갖췄다.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등 더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그래서 이거를 딱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 SK 하이닉스, 다양성 삼성전자 이렇게 장점이 각각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두 기업 모두와 성공적인 협력 중으로 어느 한쪽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HBM3를 콜을 주지 않고 애매긴 거,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젠슨황이 의도적으로 삼성을 왕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산업인 AI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하의 엔비디아라 할지라도 삼성과 SK 하이닉스 없으면
도저히 생각할 방법이 없고,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크게 본다 그러면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입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 어느 나라든지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중국이 지금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기술력하고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HBM4의 핵심 협력사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도 이렇게 딱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HBM3 and HBM4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표는 제가 한번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참고하시고, 요 표도 제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한번 맞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한국과의 초장기 AI 메모리 동맹을 공식화했습니다. HBM 97까지 간다. 사실상 2040년대까지 간다는 거죠. 아니죠. 영원히 간다는 거죠. AI 그 시대가 가는 데까지 그냥 끝까지 간다는 거죠. AI 팩토리 허브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세워줬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병행 전략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양성인 삼성전자, 그래서 여기 아마 파운드리를 언급한 것 같은데, 삼성 파운드리가 이 나노에서 조금만 힘을 더 써준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그 파운드리 물량도 좀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발언의 상징적인 의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젠순황이 이번 한국 방문은 GPU를 공급해 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을 AA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명확하게 지정을 했다는 거죠. 배가 아픈 나라가 있을 거예요. 아마 중국도 그러고 일본도 굉장히 존심이 상할 겁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HBM4 공급을 확인을 했고, HBM5 아니라 HBM이 끝까지 갈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메모리 공급망, 한국 중심의 재편을 선언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요약으로 한 줄 정리하겠습니다. HBM 97까지 간다. 영원히 HBM 같이 가겠다는 얘기죠. 젠슨왕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하고 AI 메모리 공동 동맹을 선언을 한 거죠. 한국은 이제 엔비디아의 AI 팩토리 허브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제대로 대접을 안 하면은 엔비디아도 더 이상 커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중국 메모리를 받아서 할 거예요? 아닙니다. 삼성, SK가 없는 한 엔비디아의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여튼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이 어떤 역할, 어떤 가격, 뭐 또 이건희 회장과의 인연,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